자, SM 관련 소식과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 대지진 피해 사항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강진이 일어난 지 이제 닷새째입니다. 현재 사망자가 글쎄요 2만 5천 명 넘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야, 사망자가 이제 20만 명에 달할 거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먼저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 예. 터키에서 이런 어떤 참사가 일어났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과 또 고인의 명복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시리아 쪽에서 이제 나와 있는 인원 저 숫자가 한 3,300명 정도 되고 투르키에서 나오는 게 한 1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약 예. 22,000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참사라서 사망자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2011년에 동일본에서 한 18,0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은 3만 명 가까이 사망을 했는데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22,000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참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3일, 4일, 5일 지나가면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2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지금이라도 구조대가 좀 하루속히 많은 사람을 구조했으면 그리고 더 큰 희망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시리아에 이제 구호품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도 구호품이 들어가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기적 같은 생환 소식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정말 기적 같은 생환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무너진 아파트 안에서 아이가 먼저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가 구출돼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산모까지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하루하루 이런 소식들이 많이 좀 전해져서 물론 슬픈 가운데 또 구조되는 사람의 소식도 같이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 씨, 최대 경쟁자인 하이브의 방시혁 씨와 손을 잡았다는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SM은 최근에 카카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수만과 방시혁 이 두 사람의 손을 잡은 글쎄 갑자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상당히 이제 놀라운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예. 내막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다만 이제 처음에 일각에서 보도가 나온 것이 네. 방시혁 위장하고 손을 잡아서 이수만 전 총괄이 네. 혹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추정을 해보면 원래 이수만 전 총괄이 본인의 지분을 매각할 뜻을 비치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도 하이브한테는 안 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경쟁사니까. 그렇죠. 이번에 전격적으로 판 거예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SM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카카오라는 곳에서 SM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수만 전 총괄이 SM에 자신의 영향력을 다 잃게 되면 본인의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팔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 하이브가 등장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 아니냐. 그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SM 그 경영진이 예. 이수만 전 총괄을 퇴진시킨다는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수만 전 총괄이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근데 하이브 측에서 이수만 전 총괄이 퇴진하는 건 맞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모양새를 좀 갖춰주기로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수만 전 총괄이 향후 3년 동안 예. 해외 부문 프로듀싱을 계속 맡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궁금한 게 하이브가 최대 주주로 오르게 된 것에 대해서 SM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옛날에 SM은 이수만 체제로 이수만 씨 체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체제가 무너지면서 카카오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를 가려는 그 입장이 현재의 SM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SM에서 어떻게 보면 방시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SM 이수만 측에서는 화이트 기사가 될 수 있지만 당연히 지금의 SM 입장에서는 이건 적대적 M&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백기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적대적 M&A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냥 저희들은 소비자이자 또 이런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돌과 또 K-팝을 이끌어가야 될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결정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모든 게 크게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를 위해서 지향하는 점으로 좀 모였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예. 창출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팝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거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손상 나지 않도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초대형 K-팝 그룹 회사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려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직 생긴 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생길 가능성이 그렇죠. 나온 건데 예. 그렇게 초대형 회사가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벌로 커지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긴 거잖아요. 예. 덩치가 커졌으니까 네네. 엔터 기업도 이렇게 거대해지면 국제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기대가 있는 거고 네네. 다만 이미 국내에서 SM도 공룡이었고 하이브도 공룡이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네요. 기왕에도 방송사 특히 예능 파트에서 이 두 회사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더 커지면 더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 거의 합쳐진 회사가 궁극의 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독과점이라고 그럼 이제 엔터 분야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예. 어느 정도를 독과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눈치를 보는 거대 갑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문제를 조금 다루었었는데 언제나 저는 상생하는 게 좋다고 봐요. 뭐 초울트라 공룡이 나오더라도 그 공룡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으면 K-팝도 발전하고 예. 중소기업도 같이 발전하는 언제나 좀 보면 유토피아적 이상향이지만 그런 방향이 가장 선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야, 이건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 의혹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소변 검사를 했는데 네. 정작 프로포폴은 음성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대마가 갑자기 양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국가수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네. 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앞으로 한 열흘쯤 이후에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유아인 씨 소속사 측에서는 네. 대마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제 유아인 씨가 차기작 공개 일정에 이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 곧 나올 저도 승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에 있는 가장 거장 두 분이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예.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제일 처음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유아인 씨가 굉장히 최근에 인기 있었던 게 지옥이라는 건데 지옥2도 지금 이제 촬영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뭐 종말의 바보, 하이파이브 이런 것들이 연달아 전부 다 계획이 좀 무산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바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이슈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이슈가 조금 내려가서 굉장히 이 부분도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스터 트롯 2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망의 메들리 팀 미션이 시작이 되면서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평가 방식이 달라졌어요? 어떤? 네, 요번부터 이제 미스터 트롯 시리즈에서 네. 항상 흥미가 대폭발했던 것이 팀 메들리 미션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 그러면서 관객들의 점수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지금 마스터 점수가 1,300점, 관객 점수 300점 예. 이렇게 합산해서 1,600점 만점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3차전에 화려한 포문을 연 이 첫 번째 팀 김용필 아나운서가 이끄는 미스터 뽕샤인이라고 합니다. 야인시대 컨셉으로 무대를 장식했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언젠간 너도 괴로울 테니까 누나가 딱이야 누나 딱이야 오늘부터 우리 짝이야 못 이긴 척 안겨줄래 되게 딱딱 누나가 딱이야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저 팀이 공연한 게
그 최고의 1분 여기에 선정이 됐다는 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미스터 뽕샤인 팀인데요. 저 저 팀이 팀이요? 바로 예. 최고의 1분 21.2%를 찍은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시청자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예. 지금 황민호 군을 큰형님으로 모시고 여러 진짜 형님들이 이제 저마다 공연을 펼쳤는데 예. 각 멤버들의 장점이 굉장히 잘 드러났거든요. 예. 실수도 없었고 그래서 A급 무대를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번에 방송된 4팀 중에 3위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잘했는데도 3위를 했다는 건 도대체 미스터 트롯 2의 팀 미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거냐 그런 걸 절감하게 했는데 예. 이번에 5명이 어우러지는 무대가 조금 적었다. 그래서 3위가 된 것 같고 전략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개개인의 장점은 잘 드러났는데 특히 김용필 아나운서가 네. 퇴사하면서 자동차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게 또 시청자들한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데스매치 4위를 차지했지만 이 박지현 씨가 이끄는 이 꿀벌즈 벌처럼 아주 달콤한 허니 무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너만 보면 떨려 모른 척하고만 싶어도 눈에 보이는 간절함 널 원해 나만의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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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야 하니 언제나 난 너 하나만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자야 명자야 불렀었던 아버지 술심부름에 이골 났었고 노을 저편에 뭉게구름 사이로 반짝반짝 거리네 눈물 너머로 웬일인지 요즘 자, 꿀벌즈 팀명도 그렇지만 좀 달달한, 좀 달콤한 이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관객과 호흡하는 모습이 좀 인기가 있어요. 아까 봤을 때도 물론 야인 시대도 좋았지만 예. 꿀벌스 저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달달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꿀벌스 무대는 마스터 점수 1214점, 관객 점수 267점을 받아 총 4481점으로 4개 팀 중 2위에 올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온라인 응원 투표 현황도 좀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 온라인 응원 투표 그동안 1위였던 사람이 김용필 아나운서였는데 3위로 밀려났어요. 그럼 누가 1위가 된 겁니까? 이번에 안성훈 씨가 1위를 했는데 예. 안성훈 씨가 지난번에 안박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안성훈, 박서진 대첩이 있었잖아요. 예. 엄청난 빅매치였었는데 그걸 승리로 이끌면서 지금 1위로 우뚝 선 상황이 됐고 예. 2위가 박지원 씨입니다. 박지원 씨의 견조한 상승세 이게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이고 명자야 한 그 겁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예. 박지원 씨가 2위를 한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김용필 씨가 3위를 해서 그러니까요. 이분의 저력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4위가 최수호 씨가 됐는데 예. 지금 박지원 씨, 최수호 씨가 전면에 나서면서 젊은 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우뚝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다음에 5위 진혜성 씨, 6위 나상도 씨 이분들의 저력도 상당합니다. 예. 그리고 7위 황민호 군이 또 미스터 트롯 2탄의 이번에 귀여운 마스코트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이렇게 1위부터 7위의 진영이 펼쳐지면서 이분들의 각각의 팬덤들도 지금 다들 결집하고 있는데 네. 지금 7위 안에 들지 못한 다른 도전자들의 팬덤도 결집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 다음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메들리 팀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다. 그 팀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기대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남아있는 대장전 지금 아마 추정컨대는 뭐 김용필, 안성훈, 송민준, 최수호, 박지현 예. 이분들이 대장전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분들의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